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첼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경기 전에 모우라, 스킵, 레길론, 에메르송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소식이 나왔고 4명의 선수가 모두 선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의 공백이 많은 상황에서 콘테 감독은 수비적인 전술을 선택했는데요. 세세뇽과 벤 데이비스, 도어티와 탄강가를 좌우 측면에 함께 배치하는 수비적인 4-4-2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첼시는 알론소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도이가 알론소 대신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도이는 수비적으로 부족한 선수인 만큼 사르가 오도이의 뒤를 보호해주면서 풋백을 만들었고 지에르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코바치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려서 마운트와 코바치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두 팀의 경기는 토트넘이 수비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고 반면에 첼시는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패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수비는 8명의 선수가 두 줄 수비를 만들고 케인과 베르바인까지 수비에 가담하면서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첼시는 공격을 전개할 때 수비라인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르는 중앙 수비수에 가까운 선수인 만큼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하는 상황이 많지 않은 반면에 아스필리쿠에타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서 공격할 때 아스필리쿠에타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반면에 사르는 후방에 남아있으면서 3백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는 오도이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르가 측면으로 이동하고 아스필리쿠에타가 내려오면서 풋백이 만들어졌는데요.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첼시는 사르가 왼쪽,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른쪽에 있는 풋백을 만들고 있고 좌우 측면에는 오도이와 지에르, 중앙에는 코바치치와 마운트, 조르지뉴가 역삼각형의 형태로 서 있는데요. 그러나 공격할 때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사르는 후방에 남아서 3백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첼시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3백을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첼시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코바치치와 마운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원에 조르지뉴 한 선수만 남게 되면서 중원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르와 리디거가 전진해서 중원을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스필리쿠에타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조르지뉴를 도와줬는데요. 결과적으로 코바치치와 마운트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위해서 올라가도 수비수들이 조르지뉴 옆으로 움직여주면서 첼시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첼시가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사르와 아스필리쿠에타는 오버래핑을 나가기보다 조르지뉴 옆에서 수비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후방에 3명의 선수가 있는 만큼 코바치치와 마운트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첼시는 코바치치와 마운트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토트넘이 중앙으로 최대한 밀집해서 수비의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 지에르나 우도이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끌어내고 마운트와 코바치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봐도 지에르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의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때 마운트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가 좋았던 이유는 좌우 측면에 탄강가와 도어티, 벤 데이비스와 세세뇽처럼 측면 수비수가 2명씩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해도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세뇽이 지에르를 마크하게 되면 벤 데이비스가 중앙에 머무르면서 마운트가 침투해 들어갈 때 마운트를 마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토트넘이 좌우 측면에 측면 수비수가 2명씩 있었던 만큼 첼시가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도어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어티는 수비할 때 중앙으로 최대한 좁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는데요. 마치 호이비에르, 윙크스, 도어티 3명의 선수가 중원에 배치되는 형태를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중원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고 첼시는 중원에 3명의 선수가 있었던 만큼 중원에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의도였는데요. 아스필리쿠에타에 비해서 사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도어티가 비교적 측면 수비에 신경 쓰지 않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도어티가 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측면까지 커버해줬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할 때 도어티가 최대한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도어티, 윙크스, 호이비에르가 중앙에 위치하는데요. 그러나 첼시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게 되면 도어티가 재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다시 일렬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수비는 도어티의 유동적인 움직임이 중요했는데요.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수비할 때는 도어티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빠른 역습이 힘들기 때문에 토트넘은 역습을 전개할 때 세세뇽과 베르바인이 있는 왼쪽을 활용해서 공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세세뇽과 베르바인이 아스필리쿠에타보다 스피드가 빨라서 토트넘은 세세뇽과 베르바인이 아스필리쿠에타의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역습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볼을 넘겨주고
세세뇽과 아스필리쿠에타가 스피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토트넘은 수비할 때 도어티의 움직임을 활용한 단단한 수비, 그리고 세세뇽과 베르바인을 활용한 역습으로 콘테 감독이 준비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전반전에 비교적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수비가 잘 이루어질 때도 수비적으로 다소 불안한 부분이 존재했는데요. 가장 먼저 탄강가가 오도이의 돌파를 막는 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탄강가는 경기에 나온 모든 선수들 중에서 드리블 돌파를 가장 많이 허용한 선수였는데요. 탄강가가 57분 다소 이른 시간에 교체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탄강가가 너무 많은 돌파를 허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수비할 때도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이 계속해서 불안했는데요. 또한 첼시는 사레가 공격에 거의 가담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아스필리쿠에타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첼시가 오른쪽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토트넘의 왼쪽 라인을 흔들어 놓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경기를 봐도 토트넘이 수비할 때 세세뇽과 벤 데이비스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 아스필리쿠에타가 높게 올라오면 아스필리쿠에타, 마운트, 지에으가 측면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측면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첼시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탄강가가 오도이에게 돌파를 허용하면서 오도이가 볼을 몰고 나왔고 반대편에 있는 지에으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이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세뇽의 시선이 아스필리쿠에타에게 쏠리게 되고 지에으가 왼발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에으의 절묘한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왼쪽에서 탄강가를 돌파한 오도이, 오른쪽에서는 아스필리쿠에타의 순간적인 공격 가담이 만들어낸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이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얇은 스쿼드가 아쉬웠는데 공격적으로 변화를 줘야 했지만 벤치에는 공격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벤치에 앉아있었던 모우라 정도밖에 없었고 결국 후반전 내내 토트넘은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한 상태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첼시가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콘테 감독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 그리고 투엘 감독의 공격적인 전략이 인상적이었고 두 감독의 전술 싸움이 흥미로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